저희가 논의할 그 이슈는 세 가지입니다. 앞에 논의됐던 부분처럼 이 국민연금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첫 번째 이슈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 두 번째 논란은 OECD 국가에서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수급률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수준이 적정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두 번째가 이러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의는 앞으로 진행될 연금 개선에 관해서 과연 이런 점들은 꼭 논의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개선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개선에 관한 국민공청회 첫 번째 이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제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설문조사에도 나오는데 하나는 정말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액수가 너무 적다. 요거 받아서 노후에 생활이 될까? 이 두 가지인데 이게 국민들의 불신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정부는 이 두 가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그랬냐? 별로 아니라는 거죠. 불신의 책임은 저는 정부가 자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기금이 소멸된다라는 거,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예정됐던 부분인데 다만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 5년마다 있는 그 재정계산에서 이때가 되면 항상 특히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위기론이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기관에 있는 젊은 직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나중에 내가 되면 받을 수 있을까?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그냥 나눠줘서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도까지 굉장히 불신감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제3조 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데 있는데 이거를 아예 국가는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어떨까? 가장 불신 있는 건, 자, 기금을 운영하는데 수익률 같은 경우가 예전 같은 경우 수익률이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0.4%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7%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답을 해줄 분들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우려가 아니라 공포 차원. 나중에는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연금 이렇게 시행하는 나라들이 한 160개 국가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국가들 중에서 지금까지 국민연금 고갈돼가지고 고갈된 나라들 많거든요. 복지 선진국보다 고갈이 됐는데 지금 중단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불신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패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2001년도에 기금 고갈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법에 명문화를 했어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한다, 보장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부분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이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꼭 넣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미금 문제가 결국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명목 소득 대체율이 40%고 실제로는 지금 24% 정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죠. 대기업이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일반 명세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4대 보험하고 그다음 국민연금을 보통 업주가는 사업장의 대표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 9% 올라가면 그 부담금이 4.5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게 나눠지지가 않고 9%라는 부담이 본인 대표한테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나라에서 어떤 돈으로 좀 어느 정도 넣어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보험 문제, 연금 부분도 나중에 와서 어차피 나라가 부담을 한다면은
일반 상업들이 일반 소상공인이나 일반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좀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가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은 재정 안정성보다는 소득 보장을 좀 적정하게 하는데 좀 더 무게를 실어야 할 때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정말 더 어려워지고 출산율도 개선이 안 되면 어떤 시점에는 재정 안정성을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상황에 맞게 제도가 이제 유연하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현재는 저는 재정 안정성보다는 소득을 적정하게 보장하는데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이나 더 무게를 실어서 가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금이 깎이는 걸 생각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노령화 되시면서 경제활동을 약간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나 이거 봉급 받는 거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나 연금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깎여서 연금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럼 나 그럼 일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이 조금 미합리적이지 않나. 이걸 좀 현실화해서 그 보험 낸 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지금보다 불만도 줄고 가입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시점부터 본인의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5년 동안 일정 기준의 소득이 있으신 분이 연금액이 감액이 되는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좀 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자꾸 얘기하시는데, 소득대체율은 수십 년 후에 소득 향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건 A값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노동계에서 50%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액수를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A값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A값이 균등급여가 한 500만 원 되고 국민연금이 227만 원이죠. 왜 연금제도별로 이걸 따로 주느냐. 균등급여에 대해서는 연금제도와 상관없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같은 보편적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적자도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연금 간의 형평성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보면 국민연금도 있고 공무원연금도 있고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 너무 제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4개 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 보니까 다 틀리니까 비교 상대가 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덜 받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도 더 자기 입장이니까 더 아니나 적극적인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내에서 보면 균등급여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2천만 명 계시다 그러면 2천만 명에 대한 가입자분들에 대해서 그 틀 내에서 어떻게 재분배 기능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큰 틀에서의 타 연금과의 그 조정 문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우선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 이제 공단에서 잘 정리하시고, 또 오늘 방청석에서 또 패널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노후가 좀 더 단단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